여러분, 절대 칼슘제만 드시지 마세요. 뼈가 아니라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국내 한 대형 종합병원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칼슘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혈관에 돌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여성 10명 중 7명이 골다공증입니다. 10명 중 7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다. 뼈가 속부터 서서히 비어가는데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엉덩이 뼈가 부러집니다.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죠. 수술을 받으셔도 5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45%입니다. 뼈가 부러진 게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뼈를 지키려 하고 계십니다. 멸치 열심히 드시고 칼슘제 꼬박꼬박 챙기시는 분들이요. 그 마음은 정말 훌륭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뼈가 조용히 비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칼슘만으로는 왜 부족한지, 뼈를 제대로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단단하고 꽉 찬 돌덩어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뼈 안쪽은 전혀 다릅니다. 뼈 안쪽은 그물망처럼 생겼습니다. 촘촘하게 엮인 구조물이 뼈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상상하시려면 스펀지를 떠올려 보세요. 촘촘하고 탄탄한 스펀지는 눌러도 버팁니다. 충격을 받아도 형태를 유지하죠. 그런데 그 스펀지가 성그러지고 구멍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눌러도 찌그러지고 살짝만 비틀어도 부서져 버립니다. 골다공증이 딱 그 상태입니다. 뼛속 그물망이 헐거워지고 구멍이 커지면서 멀쩡해 보이는 뼈가 아주 작은 충격에도 그냥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걸으시는 그 다리뼈, 앉으실 때 받쳐주는 그 척추뼈, 넘어지실 때 충격을 받는 그 엉덩이 뼈가 속부터 텅 비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에서 보면 멀쩡합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재채기를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냥 앉다가 척추뼈가 주저앉기도 하고요. 운동을 하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기침 한 번, 의자에 앉는 동작 하나에 뼈가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72, 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개시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이불을 개시다가요, 이게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전혀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뼈가 약해지는 동안 아무런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을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대로 알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뼈는 언제부터 약해지기 시작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뼈가 약해진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 몸의 골밀도, 즉 뼈의 단단한 정도는 35세 무렵에 가장 높습니다. 이 시기가 뼈의 최전성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워낙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전혀 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여기서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폐경이 오면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여성 호르몬이 뼈를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폐경이 되면 이 보호막이 급격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폐경 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잃어버리는 골밀도가 그 이전 20년 동안 잃은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뼈는 아주 빠른 속도로 비어갑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0대 여성은 10명 중 4명이 골다공증입니다. 70대 여성은 10명 중 7명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거의 당연하게 겪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두지 않으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50대 이상 남성도 10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이고 남성이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사망률이 오히려 여성보다 더 높습니다. 관심이 적어 늦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남성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골밀도 검사입니다. 뼈 단단함을 재는 검사인데 아프지도 않고 10분이면 끝납니다. 여성은 65세 이상, 남성은 70세 이상이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폐경이 일찍 오셨거나 키가 많이 줄으신 분은 더 일찍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받으러 가세요. 내과, 정형외과에서 건강보험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1년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골다공증은 아프고 나서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다공증이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검사는 어떻게 받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뼈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골다공증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아마 칼슘이죠. 그리고 칼슘 하면 멸치. 이게 거의 공식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우리 어른들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식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멸치, 칼슘 함량은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멸치볶음은 짭조름하죠. 나트륨이 많으면 콩팥이 나트륨을 내보내면서 칼슘도 같이 끌고 나갑니다. 입으로 들어온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뼈를 위해 드셨는데 뼈에 가닿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깜짝 놀라셨나요? 놀라운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추천받으시는 게 시금치입니다.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장 안에서 칼슘과 만나면 칼슘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자물쇠로 잠가버리는 거예요. 묶인 칼슘은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시금치에서 실제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은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시금치 한 접시를 다 드셔도 뼈로 가는 칼슘은 아주 조금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인 건 맞지만 뼈 건강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효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흡수율을 기준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우유나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은 칼슘 흡수율이 25에서 40% 정도 됩니다. 뼈째 먹는 생선 중에서도 나트륨이 적은 것을 고르면 30에서 35% 정도 흡수됩니다. 시금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이하입니다. 같은 칼슘이라도 어떤 음식에 들어있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숫자를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고 계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칼슘 함량도 높고 흡수율도 좋은 편입니다. 하루에 반모 정도 약 200g씩 꾸준히 드시면 칼슘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편하고 찌개에 넣거나 그냥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냉장고에 늘 있는 음식이니까 별도로 사러 가실 필요도 없어요. 돈 한 푼 더 안 드립니다. 둘째,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인데 나트륨이 적은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굽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면 고소하고 칼슘도 잘 챙기실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처럼 짜게 양념하지 마시고 기름에 살짝 볶기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케일과 브로콜리입니다. 시금치처럼 녹색 채소지만 수산 함량이 훨씬 낮아서 칼슘 흡수가 잘 됩니다. 케일은 살짝 데쳐서 무쳐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쪄서 드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빠지니까 3분에서 5분만 살짝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칼슘이 풍부하니까 국이나 무침으로 자주 챙겨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라도 드시는 양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슘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식단을 조절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뼈에 좋은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부, 나트륨 적은 뼈째 생선, 그리고 케일과 브로콜리.
기억하시죠? 다음은 반대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칼슘 챙겨도 이것들 때문에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탄산음료 드시는 분 계신가요? 탄산음료에는 인산이라는 성분이 칼슘 흡수를 직접 막고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 씁니다. 매일 마시면 골밀도가 4%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상과 골감소증을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 전체입니다. 아까 멸치볶음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짠 음식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나트륨이 1g 늘어날 때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이 26mg씩 늘어납니다. 우리 어르신들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된장찌개 국물 드시고, 점심에 김치찌개 국물 드시고, 저녁에 또 국물 요리 드시고, 젓갈에 장아찌에 반찬도 짜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매일 짠 음식을 드시면 아무리 칼슘을 챙겨도 계속 새어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받아도 다 새버리는 거예요. 국물을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직접 억제합니다. 매일 소주 2잔 이상 드시면 고관절,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진한 차를 하루에 3잔 이상 드시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의 칼슘 배출도 늘어납니다. 커피 자체를 끊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루 2잔 이내로 줄이시고 빈속에 마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뼈 걱정에 멸치볶음 꼬박꼬박 드시면서 식사 후에 탄산음료 1잔, 저녁엔 소주 1~2잔, 아침엔 빈속에 커피 1잔 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하시면 드신 칼슘을 고스란히 몸 밖으로 내보내고 계신 겁니다. 오른손으로 물을 채우고 왼손으로 물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이 습관들 하나씩 줄여나가시면 뼈에 가닿는 칼슘의 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비용이 드나요? 아닙니다. 줄이는 거니까 오히려 돈이 절약됩니다. 자, 지금까지 뼈에 좋은 음식 3가지, 그리고 뼈를 망가뜨리는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칼슘제를 챙겨 드셔도 뼈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칼슘을 먹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칼슘이 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뼈로 가는 게 아닙니다. 칼슘이 뼈에 도달하기까지는 단계가 있어요. 3단계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칼슘제를 10년을 드셔도 뼈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엉뚱한 곳에 칼슘이 쌓여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장이 칼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아까 열쇠와 자물쇠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칼슘이 문 앞에 왔는데 열쇠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 열쇠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 칼슘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10에서 15% 밖에 안 됩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이게 30에서 40%까지 올라갑니다. 2배에서 3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비타민 D 부족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국내 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에요. 왜 이렇게 많으냐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햇볕을 쬐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으면 우리 피부에서 직접 만들어집니다. 음식만으로는 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팔이나 다리에 햇볕이 닿게 해주세요. 유리창 너머 햇볕은 효과가 없으니까 반드시 밖에 나가서 직접 쬐셔야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 동네 한 바퀴 걸으시면서 햇볕도 쬐시면 뼈 건강에 이중으로 좋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비타민 D 덕분에 장에서 칼슘이 흡수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칼슘이 혈액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 속에 들어온 칼슘이 뼈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예요. 이 칼슘을
뼈로 정확히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K2가 있어야 칼슘이 뼈로 가야 할 주소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K2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세 번째 단계,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타민 K2가 없으면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 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관 석회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뼈로 가야 할 칼슘이 엉뚱한 곳에 달라붙는 겁니다. 수도관에 석회질이 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심장과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칼슘제만 오랫동안 드셔온 분들이 오히려 혈관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뼈를 위해 드신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에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한 대규모 연구에서 칼슘제만 단독으로 오래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시면 칼슘제 하나만 달랑 드시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느껴지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칼슘이 뼈로 가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칼슘, 원료입니다. 둘째, 비타민 D,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열쇠입니다. 셋째, 비타민 K2, 흡수된 칼슘을 뼈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칼슘은 뼈로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죠?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2,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본 보람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K2는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가장 함량이 높은 음식은 청국장과 나토입니다. 발효된 콩에 비타민 K2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치즈에도 들어있고 버터나 달걀, 노른자에도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청국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드시던 음식이 사실 뼈 건강에 딱 맞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청국장찌개를 일주일에 두세 번만 드셔도 비타민 K2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냄새가 신경 쓰이시면 된장찌개에 청국장을 한 숟갈만 섞어 넣으셔도 됩니다. 맛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비타민 K2는 챙기실 수 있어요. 이것도 돈이 따로 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드시던 된장찌개에 한 숟갈만 더하면 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충분한 양을 음식으로만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토는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고 청국장도 매일 끓여 드시기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챙기시되 부족한 부분은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항생제를 오래 드신 분,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은 비타민 K2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해당되시면 더욱 주의 깊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영양제는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은 칼슘제가 정말 종류도 많고 이름도 복잡해서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칼슘제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가 없으면 장에서 칼슘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칼슘제를 고르실 때는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거나 비타민 D를 따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둘째, 여기에 비타민 K2까지 더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2 세 가지를 함께 챙기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요즘에는 이 세 가지가 한 알에 다 들어있는 제품도 나와 있으니까 약국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셋째, 마그네슘까지 더하시면 더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뼈를 구성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뭉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 마그네슘이 그 부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2대1을 권장합니다. 칼슘을 500mg 드신다면 마그네슘은 250mg 정도 함께 드시는 거예요.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칼슘은 식후에, 비타민 D는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빈속에 드시면 위도 불편하고 흡수도 떨어집니다.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슘을 많이 드신다고 뼈에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칼슘 권장량은 어르신 기준으로 700에서 800mg 정도입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것까지 합치면 이 이상을 훨씬 넘기는 분들도 계세요. 칼슘이 과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에 쌓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미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영양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하는 골다공증 약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칼슘의 진실, 비타민 D와 K2의 중요성, 그리고 영양제 올바르게 챙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칼슘 단독은 안 되고 비타민 D와 K2를 함께 적정량을 지켜서 식후에 드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탄산음료도 안 마시는데 왜 뼈가 약해지지? 그런데 뼈를 갉아먹는 건 이런 나쁜 것들만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일상 속 습관들이 조용히 뼈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해당되시는 게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첫째, 오래 앉아 계시는 습관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새로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뼈를 만드는 세포가 일을 멈춥니다. 30분이 어려우시면 10분씩 하루 3번만 걸어주세요. 둘째, 햇볕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피부가 타는 게 싫으시다고, 더위가 싫으시다고, 밖에 나가기 귀찮으시다고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낮 뜨거운 시간이 아니라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가벼운 산책만 하셔도 됩니다. 셋째, 흡연입니다. 담배는 뼈를 지키는 여성 호르몬을 더 빨리 분해시킵니다. 남성도 흡연자는 골밀도가 유의미하게 낮습니다. 뼈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금연이 맞습니다. 넷째, 스테로이드 약의 장기 복용입니다. 관절염이나 피부질환, 천식 등으로 스테로이드 약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 약이 뼈를 만드는 세포를 억제하고 칼슘 흡수도 방해합니다. 스테로이드 약을 석 달 이상 드셨거나 드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뼈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과도한 절식입니다. 살을 빼야 한다고 혹은 입맛이 없다고 아주 적게 드시는 분들 계세요.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체중이 너무 줄어들면 뼈에 실리는 부하도 줄어들고 영양 섭취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골 감소로 바로 이어집니다. 적게 드시더라도 단백질과 칼슘이 고루 포함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밥 한 공기에 두부 반모, 나물 한 접시 이 정도만 챙기셔도 달라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지, 햇볕을 거의 못 쬐고 있는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스테로이드 약을 오래 드시고 있는지, 식사를 너무 적게 하고 있는지,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특별히 나쁜 것을 드신 게 아니더라도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뼈는 조용히 빠르게 약해집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 안 되시려면 지금부터 바꾸시는 겁니다. 자, 생활 습관 점검을 하셨으니 이제 운동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뼈 건강에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어떤 운동이 뼈에 좋고 어떤 운동은 오히려 위험한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못하시면 뼈를 지키려다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뼈에 가장 좋은 운동은 체중이 실리는 운동입니다. 가장 쉬운 게 빠르게 걷기입니다. 산책이 아니라 조금 숨이 찰 정도로 걸으세요. 하루 30분, 주 5회가 목표인데 처음에는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편한 신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 뼈를 당기는 자극이 골밀도 유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력이 좋아지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드니까 낙상 예방까지 되는 거예요. 일석이조입니다. 무거운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하루 10번씩 2세트 해보세요. 의자가 뒤에 있으니까 혹시 힘이 빠지셔도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안전합니다. 처음엔 힘드셔도 일주일만 하시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 후면 확실히 다리에 힘이 붙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벽 푸시업입니다. 벽 앞에 서서 2손을 벽에 짚고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하는 푸시업이 힘드신 분도 벽 푸시업은 하실 수 있습니다. 팔뚝과 가슴 근육을 자극하면서 상체 뼈에도 좋은 자극이 갑니다. 하루 10번씩 2세트 해보세요. 텔레비전 광고 나올 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잡는 운동도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얼마나 위험한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 5년 사망률이 45%라고 했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게 최고의 예방입니다. 균형 감각이 좋으면 넘어질 확률 자체가 줄어듭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한 발 서기입니다. 한쪽 발을 들고 30초를 버티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을 벽에 살짝 대고 하셔도 됩니다. 안전이 먼저니까요. 왼발 30초, 오른발 30초, 하루 2번씩만 해보세요. 양치질 하실 때 한 발로 서 계시면 따로 시간을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발 서기를 한 그룹은 석 달 후 낙상 위험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뼈에 좋은 운동 3가지. 첫째, 빠르게 걷기. 하루 30분, 주 5회. 둘째, 의자 스쿼트와 벽 푸시업. 각각 10번씩 2세트. 셋째, 한 발 서기. 30초씩 하루 2번. 이 3가지 다 합쳐도 하루 40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장비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는 관절에는 좋지만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이라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나 근력 운동을 따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동작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앞으로 허리를 깊이 굽히는 동작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거나 세수할 때 허리를 굽히거나 절을 할 때처럼 상체를 앞으로 깊이 숙이는 동작이 척추에 큰 압박을 줍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 압박만으로도 척추뼈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바닥에 것을 주울 때는 반드시 무릎을 구부려 앉아서 줍는 습관을 들이세요. 허리를 굽히지 마시고 무릎을 굽히세요. 둘째,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드는 동작입니다. 장바구니를 번쩍 들거나 무거운 화분을 갑자기 옮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무거운 것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구부려 앉아서 물건을 몸에 가깝게 붙인 다음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충격이 큰 동작입니다. 줄넘기나 달리기처럼 뛰는 동작이 들어가는 운동은 뼈에 순간적으로 큰 충격이 가해져서 골절 위험이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는 좋지만 뛰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집안 환경도 꼭 점검해 주세요. 낙상은 대부분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욕실 넘어짐이 고관절 골절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둘째,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어두운 환경이 넘어지는 원인이 되니까 복도에 작은 조명이라도 켜두세요. 센서 조명이면 더 좋습니다. 셋째, 방바닥에 걸릴 수 있는 전선이나 발판, 문턱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다 보시고 집 안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시느라, 가정을 지키시느라 정작 본인의 건강은 뒤로 미루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합니다. 첫째, 골다공증은 증상 없이 뼈를 비우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둘째, 두부, 케일, 브로콜리를 드시고 탄산음료와 짠 음식은 줄이세요. 셋째, 칼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타민 D와 K2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넷째, 오래 앉기, 햇볕 피하기, 흡연 같은 습관이 뼈를 망가뜨립니다. 다섯째, 빠르게 걷기, 의자 스쿼트, 한 발 서기를 매일 하세요. 여섯째, 허리 굽히기와 뛰는 운동은 피하시고 집안을 안전하게 점검하세요. 6가지가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중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3가지입니다. 청국장, 한 숟갈, 햇볕 15분, 한 발 서기 30초. 이것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뼈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 뼈가 약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습관을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70이 넘으셨어도 80이 넘으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사실은 뼈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 후에 나라를 일으킨 세대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밥심으로 버텨낸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가 이 정도는 해내실 수 있습니다. 청국장 한 숟갈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햇볕 15분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한발석이 30초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이라면 이번 주 안에 꼭 예약 잡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걸어 들어가시려면 지금부터 뼈를 챙기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꼭 실천해 보겠다 싶은 것 하나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뭐든 좋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께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